자, 여러분 이번에는 영의전을 할 거고요. 13페이지 7번 문제 보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 대한 정보 최대한 뽑고 들어갈 건데요. 보니까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주인공과 대립인물의 갈등이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건 모든 작품에서 다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자, 이러한 갈등은 사건, 배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변주되어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얘들아, 변주 뜻이 뭐지? 바뀌다 라는 뜻이죠. 그럼 뭔가 바뀌었다는 거야. 똑같은 뱃놀이라면 두 번 제시하지 않았겠지. 한 번이면 충분하니까. 근데 왜 두 번 제시를 했을까? 뭔가 바뀌니까 그랬을 거야. 자, 아래에 있는 비교 기준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달라졌겠네? 왜 싸우는지. 우열관계도 달라졌겠네? 이쪽에서 더 우월했던 사람이 이쪽에서는 밀리고 있는 거겠네? 맞죠? 그 다음 인물의 능력 제시 방법.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러지? 주변 인물의 평가도 좀 달라졌나 봐? 방관자인지 중재자인지 골라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또한 조금 달라진 면이 있나 보네요. 자, 해서 우리는 뭔가 둘이 갈등을 하는데 이거 약간의 변화가 있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줄거리를 찾아가야 되지. 줄거리는 어디냐면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펴보십시오.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먼저 볼 거야. 쌤이 줄거리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 거기에서 교영아, 필기해야지. 인물, 사건, 배경을 찾아줘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요. 분명히 작품 제목으로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만 누가 주인공인지 어떤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는지 잘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줄거리를 통해 그걸 보충해 나가야 돼. 자, 손기는 이라고 하면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누굴까? 뱃놀이를 계기로 출가를 하여, 자, 밑줄 그어보세요. 학문과 도술에 통달한 후 돌아온다 라고 했어. 그럼 얘들아, 학문과 도술에 통달하는 건 보통 주인공의 능력이야? 아니면은 빌런의 능력이야? 주인공의 능력인 경우가 많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읽고 손기가 주동인물인가? 얘가 주인공인가? 라고 의심을 해야 돼. 손기는 그 다음 동서인 소운성을 포함한 처가 식구들과 다시 뱃놀이를 간다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근데 동서인 소운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주인공을 설명할 때 누군가의 동서입니다. 이렇게 설명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그러니까 주인공은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 반동인물은 어떤 관계 속에서 보통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동서인 소운성이라고 했으니 얘는 반동인물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렇게 대립관계를 잡고 읽어보도록 할 거야. 그 다음에 처가 식구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남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처가 식구들과 다시 뱃놀이를 간다고 했어요. 뱃놀이 2번 나온다고 했지. 중략을 중심으로 두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 뱃놀이가 나올 거야. 자, 그리고 문장 자체가 손기는 여기 같다라고 했으니 이 사람이 아무래도 주인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뱃놀이에서 갈등이 벌어졌다고 했으니 이 두 사람이 갈등을 하는 것이겠지요? 왜 사람 이름 지금 둘밖에 안 나왔잖아.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인물 이름 확인했지. 그 다음에 사건, 아마 두 사람의 갈등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경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고 그냥 뱃놀이를 갔어요 하고 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옥소가 노래를 그치고, 자, 옥소는 기녀예요. 잔에 술을 가득 부어서 나오니 소운성이 술잔을 잡고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우리 소운성 의심하고 있었지? 일단 세모 박아줍시다. 5원시이거나 7원시이거나 라고 하는데 쟤네 다 뭐냐면 한시를 말하는 거야. 한문, 그 한자로 지어진 시 있지? 한시인데 5원시는 한 구가 하나의 행이 5글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 7원시는 7글자로 되어 있는 시를 말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먼저 지은 것을 본받는 법이니 혹여 다 화답을 하기를 더디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빨리 답장해줘. 빨리 너도 시 지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뭐 해달라고? 답시를 짓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말이 끝나자마자 형 한림과 세 동생이 차례로 글을 지어 읽었죠. 자, 밑줄 쭉. 자, 이 다른 형제들은 그 답시를 지었어요. 화답을 해준 거지. 화답 동그라미. 자, 그러니 기녀들이 차례로 노래를 부르고 술잔을 내었습니다. 배 띄워놓고 저기 기생 부르고 그냥 술 따라서 술 먹고 시집가를 신선노름이 따로 없습니다. 그쵸? 이때 손기는, 자, 손기 동그라미, 머리를 깊이 숙인 채 가만히 앉아있었대. 화답을 안 해주네? 그쵸? 대답을 안 해줘. 무시했네?
반선은 돌아서서 귀 밑을 다듬고 있었다. 자, 반선의 동그라미 밑줄 그으시고 반선이 누굴까? 뭐 하는 사람일까? 아직 잘 모르겠죠? 자, 그럼 계속 읽어. 그것을 본 소은성이 화가 난 듯이 얼굴색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아무리 제주가 보잘것없어서 먹을 더럽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먹 낭비했다 뭐 이런 얘기야. 손 선생이, 자, 손 선생의 동그라미 앞에 나온 손씨 한 명밖에 없지. 손기입니다. 어찌 뛰어난 시로 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술 먹는 예절은 군대의 명령보다 엄하고, 그런가? 시 짓는 예는 법률보다 더 엄한 것인가? 그런가요? 뭐 본인 생각입니다. 자, 위에서 잘못하였으니 라고 하는데요. 저거는 조금 이따 쓰고, 주도가 뭐냐면 술주자에 돌이 도자야. 이거 술자리 예절이죠. 주도와 시 짓기의 규범을 엄격하게 강조하고 있는 소은성의 모습입니다. 약간 알코올 중독자 같기도 하고, 그쵸? 되게 꼰대 느낌 낭낭하네. 자, 위에서 잘못하였으면은 아래에는 아래 군사들도 잘못한 것이 없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위에서 잘못하다는, 자, 누가 나를 쌩깠어? 손기가 운성이 쌩깠어요. 그쵸? 손기가 잘못한 거야. 근데 아래에도 죄가 없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요? 아, 네가 알아서 잘 모셨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 아까 손기 말고 누구도 딴청 부리고 있었어? 반선이도 딴청 부리고 있었지. 이제 반선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 군사들은 반선이 얘기해요. 여봐라, 어서 반선을 잡아 얼굴에 먹을 칠하도록 해라. 그리고 옛날 진나라 석숭이 금복원에서 잔치하면서 시를 짓지 못하면 벌로 술 석잔을 먹게 한 예를 따라 강물을 마시게. 강물을, 학교폭력 같은데요? 약간 그거 같은데? 연진아, 나 지금 너무 신나. 그거 같은데? 더블놀이 아니야 지금? 왜 강물을 마시게? 이거 괴롭히네. 손기가 시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선에게 벌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기녀들이 반선을 잡아 화관을 벗기고 얼굴에 먹을 칠합니다.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쵸? 반선이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말하였습니다. 첩으로 하여금, 첩이라는 말을 쓰면 이 사람 여자인 거네, 그치? 반선이 여성임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글 짓는 신선을 모시게 하지 않고 말 못하는 부처를 받들게 하였으니 이는 첩의 죄가 아닙니다. 아니,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글 잘 짓는 신선 모시라고 했으면 내 잘못이 맞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라고 이게 승질을 내니까 소은성이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답하기를, 야, 네가 손 선생을 만난 건 그냥 한번 손잡은 게 아니잖아. 인연이잖아. 네가 이미 손 선생을 모시고 있으니 좋든 싫든 네가 감당해야지. 봐, 소은성이 생각하기에는 반선이 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이거야. 네가 모시고 있잖아. 그러면 네가 알아서 우리한테 답시 잘하게 만들었어야지. 왜 너 가만히 있었어? 라고 혼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얼굴에 먹을 칠하였으니 빨리 물을 떠서 손 선생에게 권하여라 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 물이 무슨 물일까? 강물, 맞아요. 얼굴에 먹을 까맣게 그린 반선이 그제야 뾰루통하게 입을 내민 채 강물 사발을 들고 손기 앞으로 나갔습니다. 배 위의 모든 기녀와 노복들이, 이 노복은요, 남성, 그러니까 성별이 남성인 종들을 말합니다. 노복들이 풍채가 좋고 당당하며 말이 빛나고 그리고 문장에 출중한 소은성을 칭찬하였대. 자, 소은성 칭찬 밑줄 그어주세요. 이쯤에서 약간 혼란이 온단 말이야. 얘가 주인공인가? 그쵸?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 근데 얘가 주인공인가? 싶으시다면 여러분, 위에 제대로 안 읽으신 거예요. 괴롭히잖아, 그치? 얘들아, 고전소설에서 이런 나쁜 주인공 본 적 있어? 못된 처먹은 주인공? 저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직. 발견하면 알려줘. 나도. 알지? 교수님한테 들고 가게. 그래서 이 못된 처먹은 놈이 어떻게 주인공이겠습니까? 그쵸? 자, 그럼 배 위의 모든 기녀와 노복들이 말이 빛나고 문장에 출중하다는데요? 칭찬했다는데요? 님들을 현혹시키는 문장이에요, 저게. 알겠지? 손기의 거동을 보고는 입을 막고 웃어댔습니다. 얘들아, 봐봐. 사람을 괴롭히는데 강물을 먹인다고 하는데 입을 막고 웃었다고? 그러면 쟤네가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애들이 아니네. 다 같은 편이네. 같이 괴롭히고 있는 거네. 그쵸? 같이 비웃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버티고 앉아있던 손기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얼굴을 배 밑에 박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참고 있는 거야. 모욕을 당하면서도 계속 참고 있어요.
소은성이 손기가 하는 행동과 강물을 먹지 않는 것을 보고 흥이 더욱 높아져. 이봐 이 나쁜 놈 이거. 이거 괴롭혀놓고 손기가 가만히 참고 있으니까 강물 안 먹고 있는데 이거 보면서 신났대 더. 그때 처먹은 놈. 자, 반선을 꾸짖으면서 자 밑줄 그어주세요. 교영아 집중. 손기의 뒤통수에 물을 부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손기한테 계속 모욕을 하고 있어요. 쟤한테 강물 부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준 쓰고 있니? 네, 쓰고 있어. 11페이지. 이때 수모를 당한 손기는 자 밑줄 그어보세요. 백날이 잔나비가 뛰노는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잔나비는 원숭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잔나비가 뛰노는 듯이라고 했으니 여기 비유가 쓰였습니다. 손기의 이 쿵쾅쿵쾅쿵쾅쿵쾅 하는 심정을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자, 한마디도 못하고 다만 자기도 모르게 원통한 눈물이 귀 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얘들 얼마나 화가 날까, 그치? 그 광경을 본 소은성이 뭐하고 있느냐? 황급히 물사발을 물리치고. 아까 비웃지 않았냐? 그치 않았어? 아까 웃지 않았어? 근데 원통한 눈물이 뚝뚝 흘리고 있으니까 어이구 하면서 엎드려 조문을 하면서 말한 거야. 이때 조문하다는 조문하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딱 조문하다가 맞거든요. 슬픈 일이 있을 때 거기 찾아가서 위로를 하고 슬픔을 나누는 거. 근데 엎드려 조문을 한대. 워낙 재주가 높으신 선생께서 아니 그냥 시 한 번 읊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겠네. 슬픈 눈물이 얼굴에 가득한 것을 보니 필요한 절친한 사람이 죽었네. 아니면 선조의 기일이 가까웠네. 제삿날이야. 아니면 뭐 이런 까닭이 있었나 보네요. 아이고, 그냥 저희가 그것도 모르고 시와 술로 즐길 것을 청하였습니다. 저희의 무지함을 사죄드리며 또한 애도의 예를 표합니다. 비꼬는 보법이 남다르죠? 보법이 달라 지금. 손기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 말을 마치고는 크게 웃으니 얘들아 혹시나 여기에서 엎드려 조문하고 있는 걸 보고 얘가 진짜 반성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 여기에서 이제 물러나면 돼. 크게 웃었어? 이 새끼 또 웃었어? 또 비웃는 거야? 위에서 한 말과 행동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저 서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배 위에 모든 사람이 포복절도를 하였는데요. 저때 포복절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배를 잡고 이렇게 뒤집어지듯이 웃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크게 웃음이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그럼 배 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 편이야? 운성이 편이야. 손기 편은 하나도 없어 지금. 자, 다음 소은성은 한편으로는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다른 한편은 저토록 편한 그쵸, 손기가 지금 뭐 배웠어? 학문과 도술에 통달해서 돌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손기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실수하고 있습니다. 손기의 변화를 지금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윽고 술이 취하고 흥치가 높아지자 검은고 형 한림에는 네모해 주십시오. 검은고를 잡고 소은성은 해금을 가져와서 곡조를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연주 시작하네. 우리 모두가 풍류를 도와 손선생을, 손선생 동그라미, 저 손기죠.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어찌 손선생은 그대로 계실 뿐 우리의 즐거움을 돕지 않으시는지요? 라고 하면서 야, 너 왜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음률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도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 어찌 구태여 사람마다 다 하겠는가?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요? 생각해보시고 손 선생이 주역에 정통하여 뜻밖에도 모든 일을 능숙하게 다 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어찌 저 음률 정도를 통하지 못하였겠습니까? 밑줄거 형 한림과 말을 마치고 난 소은성이 즉시 자리에 있던 옥필이를 손기에게 주며 말하였다. 옛날 춘추 전국시대 조나라의 인상여라는 사람은 자기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진나라 왕에게 장구를 치게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밑줄 걷냐면 자기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진나라 왕에게 장구를 치게 한 일까지 그었어. 이제 제가 그 일을 본받아 인상여가 한 일을 본받아 손선생에게 피리를 드리니 한번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들아 지금 고사를 인용해서 인상여가 목숨을 걸고 장구를 청한 것처럼 나도 뭐라는 거야? 목숨을 걸고 손선생께 피리 한번 불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진심이겠니? 그럴 리가 있냐. 소은성이 손기를 또 비꼬면서 피리 연주를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상여는 뭐야? 사람 이름, 고사 속 사람 이름. 그 일, 인상여의 일.
자, 필기하셨으면 지금 대화가 누구와 누구의 말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러 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 형 한림과 말을 마치고 난 소은성이 즉시 자리에 있던 옥필이를 손기에게 주면서 말하였대. 자, 그럼 얘들아, 미음은 누가 말한 거야? 소은성이 말한 거야, 그치? 자, 그러고 위에 있는 건 누가 하는 말인 거야? 손기. 아니, 저기, 소은성. 그 다음 이것도 소은성. 이거 누가 한 거야? 손기 아니면 한림이야? 한림인 거지, 그치? 형 한림과 말을 맞추고 난 다음에 다시 손기한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리을은 소은성,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한림, 그리고 다시 소은성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소은성에 또 손기 갈구고 있으니까 아니 뭐 그 음악이라는 것이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지 뭐 어찌 사람마다 다 하겠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기가 왜 가만히 있냐 라고 했을 때 아니 뭐 몰라서 그렇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미음에서 비꼬는 거 봤고 다음 갑시다. 그런데 손기가 달라졌어요. 그치? 우리 앞에서는 어떻게 했지, 손기가? 가만히 있었어. 그쵸? 모욕하는데 참고만 있었는데 손기가 특별히 사양하지 않고 피리를 받아들고는 배 가장자리에 기대어 곡조를 연주를 하였습니다. 오, 의외다. 그치? 그 소리가 가볍고 아득하게 허공을 깨치면서 울려 퍼졌습니다. 자, 밑줄 그으세요. 그 소리에 흘러가던 구름이 멈추고 모래톱에 앉아있던 기러기가 놀라서 울고 차가운 가을바람이 일어나고 언덕에 버들잎이 다 떨어졌다고. 이거 가능해? 불가능하지? 전기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형 한림 형제와 소은성이 다 팔짱을 끼고 몸을 웅크린 채로 앉아서 들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그쵸? 바람이 너무 부니까. 손기가 세 번째 곡조를 부르니 강물이 솟고 큰 고기가 뛰어오르고 산에서 돌이 떨어지고 학이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났어. 비현실적 요소 여기도 나타납니다. 그 광경을 본 소은성은 피리불기, 이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마치 어리석은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었다라고 하는데, 얘들 멍하니 앉아있었다? 이거 외형 묘사하는 거네, 행동 묘사하는 거네, 직접 제시 아니고 간접 제시 되겠습니다. 지금 너무 놀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손기가 피리불기를 그치고 주위의 하인을 돌아보면서 말하였습니다. 아, 대장부가 노는데 어찌 가벼운 풍류만을 즐기겠는가. 자, 어떻게 피리 연주만 하겠니? 큰 북을 가져와라 라고 해서 북을 갖고 왔거든요. 오른손으로 북채를 잡고 왼손으로 옷깃을 치켜들고 일어서서 옛날 예양이 조조 앞에서 쳤다고 하는 그 어양성과 한곡조를 쳤습니다. 슬프고 웅장한 북소리가 물 위를 울렸어요. 밑줄. 갑자기 달과 별이 한꺼번에 어두워지고 큰 바람이 비를 몰고 왔다. 이것도 불가능하지. 지금 기이한 현상이 반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간에 이제 기이한 모습은 건너뛰겠습니다. 성품이 엄숙하고 그 다음 맹렬하며 담력이 있는 소은성까지 밑줄 그어주십시오. 자, 여기서 지금 뭐 제시하고 있어? 인물의 심리야? 심리 아닌데? 성격.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제시했어요? 서술자가? 직접 제시. 자, 그렇게 용감한 소은성이지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채 바닥에 엎드려 두려워하였다. 밑줄 그으십시오. 너무 무서워. 아니 저 미친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하면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형씨 집안 세부 표시 한번 해볼까요? 형씨 집안의 형제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아, 이거 심리에 직접 제시는 당연히 옆에 두려워하였다 뒤에 붙이시는 겁니다. 잠시 후 손기가 북채를 던지고 자리에 앉자 이렇게 툭 하고 던진 다음에 털썩 앉았어. 바람이 작고 물결이 잔잔해지며 달과 별이 다시 밝아졌다. 와, 진짜 말이 안 되네요, 그쵸? 하지만 이거 왜 가능하다? 고전소설이니까. 고전소설 중간에서 손기가 뭐 배우고 왔다 했어? 지금 도술 배우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형 한림은 손기의 신기한 조화와 재주에 감탄하였습니다. 어머, 손이 직접 제시하네 또, 그치? 그 다음에 소은성, 저 나쁜 놈의 시기. 소은성이 어찌된 일인지 어리둥절하고 있죠. 뭐야, 오케이 한 거야? 저 내가 알던 그 찐따가 맞냐? 가슴이 웅장해진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자, 손기가 웃으면서 손기 동그라미 소은성을 놀리는 말을 하였습니다. 자, 손기가
손기가 소은성을 놀린다고요? 엥? 이거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는 소은성의 손기를 계속 조르겠는데 굿. 누가 소은성이죠. 소상서를 용맹하다 하였느냐. 북소리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찌 삼군을 거느리는 장수가 되겠냐. 야, 넌 안 되겠다, 야. 너 무슨 장수야, 네가. 라고 하면서 손기가 소은성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영의록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얘들아 갈등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 소은성과 손기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네. 여기 16페이지 보시면 제가 수록 내용 첫 뱃놀이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뱃놀이를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놨고요. 읽어보시면 되고 역시 OX는 숙제로 하겠습니다.